주식의 빨간 맛을 함께할 주슐랭.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12시를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을까요? 먼저 주식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시장 흐름들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4년 반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빅컷이 단행됐습니다. 여기에 파월은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보수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사실상은 미지수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의 하락세를 살펴보시면 먼저 7월 1일 대비로 해서도 220포인트가량 코스피 지수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 장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런 상황들도 궁금할 텐데요. 미국 금리 인하 이후 향후 국내 시장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섹터, 성장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두 번째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그럼 증권가에서 어떤 섹터들을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큰 대형주,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할부 금융 등 부담 완화로 판매 확대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 자동차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놨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빅컷의 온기를 물심이 느끼고 있는 것은 또 제약바이오주 아닐까 싶은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뽑히게 되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8월부터 9월 20일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테오제는 33일 동안 18거래일 외국인 매수했고요. 33일 동안 15거래일 기관이 알테오젠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좀 호재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알테오젠 고공행진하는 모습 보였고요.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지금 18일, 22거래일 모두 다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급 쏠림이 제약바이오 주에 나타나는 만큼 어떻게 좀 이 종목을 좀 더 사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반도체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포트에 딱 하나씩은 꼭 넣은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투자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선행 매매 의혹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감원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의혹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내놓고요. 여기 모건 스탠리가 또 목표 주가를 처음으로 축소하면서 지금 보수적인 의견을 취했던 스탠스는 아마 중국인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중국인 직원이 지금 하위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기사가 그 골자로 좀 해석되지는 않는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좀 반도체 빅2 치총이 한 달 사이에 120조가 증발되면 우리 시장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는 반도체의 보수적인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그렇게 모건 스탠리가 해도 난 내가 길 가련다라는 게 K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의 가능성은 지금 전문가 의견에서는 아직 너무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HBM의 시장 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 연평균 36%나 전망에 지금 성장이 되어 있고요. 2027년은 52억 달러까지도 넓혀질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D램 중에 HBM의 비중의 전망들도 점차적으로 지금 2025년까지만 보셔도 30% 이상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가 아랍에미리트에 134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반도체 공장에 대한 또 건설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훈풍도 이어지는 만큼 또 관련한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잘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들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바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출시입니다. 정말 씨름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를 좀 구원할 수 있는 투숙견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금투세가 있습니다. 9월 24일에 또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여기에 대한 확산, 양산되는 예정이 보여지기 때문에 토론 결과에 따라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수에 대한 이런 포인트들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반도체 업황 우려를 진짜 실제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세 가지 큰 이벤트들 잘 점검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주가 추이는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반 만에 단행된 금리 인하가 빅컷으로 결정이 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반도체 쪽으로 쏠려있던 수급이 최근에는 성장주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도 불리는 자동차와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국내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경우는요. 기아와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양봉 그려내면서 조금은 반등세 타나라고 희망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느덧 주가는 24만 원입니다. 곧 있으면 25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후장 흐름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아직 마이너스권이지만 그래도 보합권입니다. 계속해서 양전할 가능성이 돋보이고 있고요. 현대위아의 경우는 여전히 보합권이지만 그래도 KG 모빌리티와 서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한운 시스템이 이 중에서 2% 넘게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바이오주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거의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특히 크게 뛰었었는데요. 현재는 그 오름폭을 살짝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2%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6,000원 뛰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은 반면 그 엇갈린 흐름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1,000원 내려앉았는데요. 주가는 35만 2천원에서 매매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보합이고요. 유한양행이 1%, 삼천당 제약이 3% 올라가면서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와 자동차 흐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가장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종목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쪽에 위축된 심리를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리노공업이 오늘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더니 빠질 땐 언제고 겁없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3% 그리고 리노공업은 6%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느덧 주가가 16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 1% 올라가고요. 오늘 테크윙, 테스팅 장비로도 최근에 많이 뽑혔었는데 4% 넘게 올라가면서 1,600원 뛴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밸류업 관련 지수 얘기에 대해서도 앵커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밸류업 하면 또 금융주 얘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고 끝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KB금융은 올라갑니다. 1% 강세 흐름을 받아가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의 경우는 현재 보합이고요. 메리츠금융지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크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슐렉 에피타이저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주슐렉 종목 상담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무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슐랭 종목상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저희 코너가 좀 개편이 돼서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또 어떤 분위기를 또 좋아하실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변화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다양한 또 의견들 저희 환영하니까요. 딜사이트 경제TV 댓글로도 의견 주시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랑 문자 저희 있잖아요. 종목 월요일부터 시원하게 좀 해결해 봐야겠죠. 02698-9082번, 0269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월요일이면 힘차게 이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바로 강원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좀 프로그램이 좀 변화를 줬는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저보다는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호진 전문가님은 좀 별로셨나요? 아니요, 저도 좋았는데 네. 이제 유독 좀 반응이 저랑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서운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면 우리 강원희 전문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 얘기 좀 해봐야겠죠.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을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좀 물이 많은 라면이다. 좀 그건 이렇게 못 좀 먹는데. 네, 한강라면이라고 하죠. 좀 심심하면 좀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냥 뭔가 오늘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뭔가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체감이 아주 강하게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요 며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왔던 게 금리 인하였거든요. 네. 근데 막상 금리 인하 심지어 50bp 빅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별점 2개, 물이 많은 한강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심심한 것 같아요, 시장이. 뭔가 맞아요. 주도 섹터가 이렇게 나타나주고 뭐 주도 테마가 있어줘야 조금 더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다. 물 많은 라면이라 요즘 시장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맹탕 한강라면이 요즘 시장 아닐까요? 라고 우리 은주님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임마님, 존중님도 오셨는데 우리 존중님은 오늘 오른 거 내일 그대로 빠질 것 같다. 요거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그대로 우리 빠질까요? 오늘 시장 오른 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지금 미선물이 나스닥 기준으로 0.6% 오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선물을 좀 보고 같이 좀 따라오른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지금 100% 커플링이 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오른다고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따라 오르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면 사실 더 떨어지거든요, 국내 증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적어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에요.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렸지만 국내 증시는 사실 서운하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너무 한강물 맹탕이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맛있는 라면 찾을 수 있거든요. 주슐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종목에 또 서운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상담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세요? 네, 로보티즈를 네. 28,500원에 15%요. 28,500원에 15%요. 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가 봐요, 지금. 네? 손실 좀 보고 계신가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너무 밝으셔가지고 제가 또 수익이 난 종목인가 싶었는데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네, 어떻게 하고 많이 싶으세요? 봤죠. 일단 좀 평단가 낮추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잘 가다 되게. 왜 이러나 싶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언제 좀 이거 평단가를 낮춰서 팔아야 되나? 네. 일단 좀 빠져나오자 탈출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 전략을 좀 우리가 통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7,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좀 이르다. 그 이유는 역시나 아직은 뭐 로봇 테마가 지금 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보티즈 개별적으로 좀 보더라도 거래량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자. 근데 다만 이 로보티즈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여전히 지금 적자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분기도 그렇고 지난 2분기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은 이 적자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지금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장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반응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구동 부품입니다. 로봇에. 구동 부품을 좀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또 자율주행 배달 로봇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전자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LG전자가 7.37%로 2대 주주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LG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 산업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같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더라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제 지금도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 구간 그리고 이전에 21년도에 시세가 좀 나왔었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 시세 초입 구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500원 구간 이제 하방 경직성 확인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역배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물타기를 하시거나 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조금씩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17,500원 그 하방 경직성이 좀 되는지 밑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거기 어느 좀 정도에 팔면 괜찮을까요? 그때 좀 평단가 낮추고 난 다음에 팔면 괜찮냐? 이거 그냥 실적이 좀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점검할게요.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뭐 어떻게 매도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실적 나쁘지 않고 하면 그때 팔아도 괜찮냐 이런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22,500원 구간에 이전에 한번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 여기 쌓여있는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호재가 나오든 아니면 뭐 실적 기반으로 좀 상승이 나왔을 때 22,500원 구간을 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의 저항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추가 매수했었던 비중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정리가 되셨나요? 비중을 좀 아. 어느 정도 덜고서 그다음에 좀 탈출해도 나쁘진 않다.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 좋아지면요. 그땐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지금 너무 감축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카리님이 또 돈을 또 볼 수 있는 수익을 보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또 이런 상황인데 좋을 때는 맨날 디커플링 되고 안 좋을 때는 또 커플링 되는 우리 시장 좀 어떡할까요?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전화 문자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대차에 대한 사연 와서 바로 볼까 봐요. 8327번님이 26만 원에 비중은 한 60% 정도 담고 있어요. 24만 7천 원이 지금 평단가니까 조금은 손실권이긴 한데 증권가에서도 사실은 현대차 지금 담아도 괜찮은 종목이다. 중장기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라고는 했는데 전문가님 입장에서 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또 실제로 이 완성차로서 이 지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아무래도 이자를 좀 덜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구매할 때 좀 부담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환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고환율이 유지가 될 때 그때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녹여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는 환율이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분이 상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4.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 3.9조 원, 그다음 4분기에는 3.8조 원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적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시장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거기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좋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6만 원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26만 원이 딱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근데 사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이 26만 원 구간을 못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해두시고 차라리 뭐 박스권 매매나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4차례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구간 안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녹여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26만 원이 키워드네요. 돌파한다면 쭉 들고 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4848 전략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현대차 지금 신청해 주신 8327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전문가님이 또 저에게 시선이 또 안 쏠릴까 봐 또 서운해요 이랬더니 우리 올무지개님이 강 전문가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해서 자, 얼굴 많이 보여주시면서 방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샷 네. 한번 좀 받아주시고요. 네. 자, 야수의 신장님께서 위장님께서는 시장이 빨갈 때도 파랄 때도 다 수익으로 채워서 먹으면 된다 하는데 이분 제가 봤을 때 고수거든요. 네. 근데 고수인 분들은 이럴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초보자예요.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 하신 분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나만의 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수익률도 1등 전문가시니까. 네, 나만의 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자신이 없는 매매는 확실하게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 뭐 일일비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고수분들이야 그걸 다 맞추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휘둘려서 맞아요. 내가 쫓아가다가 손실 보고
또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매도하고 갈아탔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종목이 오르고 또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내동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굉장히 좀 건실한 기업들이 있어요. 재물을 봤을 때 꾸준한 성장성이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은 계속적으로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확실한 종목, 내가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전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추석? 네? 추석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추석 지내고 왔는데 가장 고민되는 게 있으시니까 좀 전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종목은 LIG 넥슨이고요. LIG 넥스원 평단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18만 3천 원이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1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수익권 종목 아니세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그 지인한테 3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긴 한 건데 네네. 이게 또 지인한테 듣고 산 거라서 이게 거기까지 갈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님 생각은 어떤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지인을 만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지인 얘기 듣고 사면 다 손실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좋은 정보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또 언제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서 맞습니다. 대응을 한번 저희 잡아드릴게요. 네, 두 네, 분이 일단 감사합니다. 들으셨을 때 LIG 넥스원에 대한 좀 생각, 견해를 좀 여쭤보자면 이 종목은 좀 잘 사신 걸까요? 네, 그래도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LIG 넥스원 최근 같은 경우에 천궁에 대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동 시장으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대략적으로 한 1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또 나올 만한 게 이제 4분기에 한 4조 원 정도짜리가 있고 또 이제 이라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라크는 아직은 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9조 원에 이제 국내 이 수주만 하더라도 합치면 23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LIG 넥스원의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조 원이 매출액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수주 잔고가 얼마 있다라고 했죠? 23조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치의 일감을 이미 따놓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도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수년치의 수주 잔고를 쌓아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LIG 넥스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오히려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2만 원 구간에서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2만 원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두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당연하게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까지도 인수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방산 부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로봇 섹터가 좀 조용한데 여기에 더해서 로봇 섹터까지 좀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방산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모멘텀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면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계속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얘기는 해주시네요. 아, 네. 조정 시에 또 다시 재진입해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 또 이익 실현하시고 분위기 네. 봐서 한 번 더 진입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 전략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요.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로 샵 9083 혹은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야, 진짜 LIG 넥슨 6만 원대 놔둘 걸 우리 꿈돌이 님이 너무 아깝다 하시는데 방산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방산 얘기하니까 또 이제 보험주 얘기가 있네요. 0905번 님이 DB손해보험 좀 들고 있는데요. 11만 원 20%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보험 섹터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워낙 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뭐 시원스럽게 뭔가 나올 수 있는 뭐 모멘텀은 없을까? 뭐 밸류업에 대한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사실상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보험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금융주를 봤을 때 이제 탄력이 조금 무뎌진다.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실적이 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4조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로 좀 나눠보게 되면은 사실 1분기, 2분기가 워낙에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가 조금은 이 부분 대비해서는 조금 적어질 텐데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현재 예상하는 수준 정도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됐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지금 상승 채널을 유지를 하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딱 11만 원 현재가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이 추세선 하단부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자면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겠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대인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추세선 상단부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가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응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정리를 하셨다, 혹은 지금 뭐 이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지금 미보유자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10만 5천 원 구간 지켜준다라면은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진입해서 또 이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 PBR을 보게 되면 0.76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 그래서 또 하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매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11만 원, 10만 원 정도로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B 손해보험에 관련한 또 금융주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분께 또 0905번님께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만님이 유튜브에 지금 사연 신청
신청을 올려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희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넷패스 지금 신청해 주셨고요. 8,360원에 3.7% 비중. 제가 연말까지 이 종목을 본다면 얼마나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8,410원, 지금 4%가량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도 좀 소폭이나마 수익을 좀 보고 있네요. 연말까지 좀 저점에서 잡은 타이밍으로 봐야 되나. 전문가님, 이거 좀 타이밍 잘 잡으신 걸까요? 네, 그래도 지금 뭐 거의 매수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잡아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중장기로 좀 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조금 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반도체주를 우리가 볼 때 이전에는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실제 뭐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아니면 혹은 뭐 어떤 반도체 칩을 좀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더라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뭐 CXL이라든지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뭐 이런 재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기는 다소 어렵다. 게다가 연간 이제 실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하고도 직전 4개년도 연속적인 적자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긍정적인 점을 좀 잡고 보자라면은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중순부터 뭐 140억대 손실을 기록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4분기에 120억, 그다음에 1분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0억, 2분기에는 34억. 이렇게 좀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뭐 보합의 수준에 나온다든지 혹은 흑자 전환을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시 뭐 적자폭이 커진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을 그게 아니라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10,000원 구간을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넘은 가격대를 좀 뛰어넘어 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바라볼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역배열로 그냥 전환을 해버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뭔가가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좀 실적 체크, 재무 상태 체크 이런 거일 것 같고 일단 수익이 나오면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차트 시그널은 그렇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많은 구간 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임마님 저희 또 고민 많으셨을 텐데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9083으로 번호, 핸드폰 번호랑 그리고 닉네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이 전화 갈 거니까 꼭 주소도 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브로드TD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추석이라서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요. 다음 주 정말 배당금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전 배당금으로 언제 적자를 좀 맺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추석 때 좀 우리가 쓸 돈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좀 그렇죠. 이제 우리는 좀 벌어야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네. 벌 수 있는 좀 어떻게 뭐 포인트나 방법은 없을까 이번 주에 이런 좀 노하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정답은 있죠. 오. 바로 주슐랭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슐랭에서 네, 이제 아유, 제작진한테 뭐 받으셨어요? 홍보를 엄청 열심히 네.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출중한 전문가분들 나오셔가지고 사실 지금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아, 저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관심주 전문가님 것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흘려만 듣지 마시고 잘 뭐 새겨 듣고. 네,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고 나랑 좀 통하는 게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투자 포인트가
좀 납득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조금 더 계좌를 한번 불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호진 전문가님입니다. 이렇게 또 호평이 일색인데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는요. 호진 전문가님의 또 관심주 놓치지 마시고요. 새겨 들으시고 한번 주가 차이를 살펴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수익이 과연 얼마나 또 불릴지도 기대됩니다. 자, 그럼 문자 하나 더 볼까 봐요. 1936번님이 텔레칩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25,402원에 11%.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가격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신청해 주셨던 우리 넷패스 신청하신 분이랑 좀 차트가 비슷해요. 지금 네. 텔레칩스도 바닥에 좀 기어가고 있는 차트인데 요럴 때 추가 매수하자. 바닥권에서 좀 잡았다라고 이분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잘 잡은 타이밍입니까 이것도? 지금 25,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좀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었다. 물타기 조금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가능하다라고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전에 뭐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도 같이 상승을 보였으나 지금 그 상승분을 좀 다 반납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000원권만 좀 잘 유지를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은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넷패스와는 달리 그래도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1분기, 2분기 흑자로 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은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관심을 크게 받았던 거는 결국엔 AI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엮여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딱 두고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 또 이제 AI 칩이 좀 따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각을 받고 또 AI만큼의 강한 상승을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쵸. 또 그와 관련된 뭐 테마주들도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안정성을 좀 볼 수 있는 이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한번 보더라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뭐 60%대에서 50%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장점은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뭐 공장을 설립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일은 비교적 좀 적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에 대한 부담도 적다,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800%대 정도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번 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2,5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뭐 추가 매수 정도는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이 11%로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좀 가능한 종목이고 추가 매수도 너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936번님 텔레칩스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나요? 문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문자로는 지금 파워로직스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파워로직스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평단가가 좀 어떻게 되죠? 파워로직스? 10% 비중이고 65,000원, 6,500원 정도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볼게요.
파워로직스 6,000원 정도 평단가에 한 10%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은 맞고 그러나 이것도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바닥권 종목들 많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같은 그렇죠.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6,000원으로 매수가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재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이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상담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나왔었던 이 주가 상승은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를 좀 엮이게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큰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왔었던 게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강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기보다는 딱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6,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장기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한 6,800원 정도로 짧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시총이 낮은 기업 혹은 이전에 큰 신세를 보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어떤 돌발 이벤트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익을 챙기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나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좀 성향 강하기 때문에 수익 나올 때는 그냥 먹고 또 이익 실현하자 이러면서 빨리 또 우리 빠져서 나오길 탈출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전해드렸어요. 자, 내일도 여러분들 열려 있어요. 전화랑 문자 좀 늦게 주신 분들도 계셔서요. 아쉽겠지만 타이밍 내일 12시부터 여러분들 미리미리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수익의 맛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녹십자, STX, 그린로지스, 샤페론, 국제약품, 리가켄바이오 너무 많은데 다 3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부터 봐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모든 종목 30% 이상 이런 포트만 갖고 있었다 싶으면 사실 좀 든든할 것 같거든요. 왜 안 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리가켄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 없는 게 6월 추천 이후로 상승 랠리를 쭉쭉 가고 있어요. 사실 차트를 보잖아요. 여기가 고점일까? 더 갈까? 들어가기 무섭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신규 매수 분명 있거든요. 신규 매수 그쵸.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사실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10만 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추천을 드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신고가를 본다. 애초에 신고가를 보고 간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랠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K바이오 보면은 지금 다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금을 4개 분기로 나눠서 250억씩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일스톤까지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60선, 이 수급선 부근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한번 기다렸다가 이 6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손절가를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투심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런 순환 랠리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제약바이오를 안 보고 계신다면은 한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좀 찾아봐도 좋다. 지금 보면은 리건캠바이오는 뭐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쭉쭉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분위기 좋습니다. 샤페론도 볼게요. 짧은 시간 강한 상승을 좀 나타냈던 종목도 샤페론이 아닌가 싶어요. 35.9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들 좀 강렬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전략 잡아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2차 목표가로 좀 5,000원을 제시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도 네. 강렬해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장중에 한 16%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를 계속적으로 뚫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5일평선 내지 11일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5일이평선 내지 11일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미보유자분들도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전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도 크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충분한 거래가 들어오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조금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3,500원 구간이겠죠. 3,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샤페론도 오늘 좀 윗꼬리는 달았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쭉 들고 가 보시고요. 제약바이오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내 포트에 없다면 하나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또 피드백도 전해주셨어요. 자, 흐름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얘기해 주실 관심주가 기대되실 것 같아요. 강호지 전문가님의 원픽주. 그러면 지금부터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술개맛 힌트입니다. 지읒, 리을, 티귿, 키읔, 니은, 리을, 지읒.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맞추기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요 이제 먹는 좀 의약품, 이제 건강 보조제 같은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런 건강 보조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걸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요. 맛있어서?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통 이제 건강 보조제 같은 경우에 잘 자라라고 먹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은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반도체예요? 네.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인 줄. 그쵸. 누가 봐도 한미약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쵸. 딸기 맛이라 너무 맛있는 우리 네. 아이들 영양제 이런 또 댓글이 있습니다. 네. 텐텐 5가 또 생각났는데 지금 댓글에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마음에 드시는 댓글 있으세요? 네, 저는 졸라탄 코 노래죠. 이게 다른 거는 좀 비방용이라서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네. 바로 공개할까 봐요. 네. 정답 어떻게 되죠? 예, 정답은 또 올무지개님께서 사실 맞춰주셨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님이 또 LG 반도체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자람이라는 또 의미가 실제로 나 반도체 잘함. 이라는 의미와 실제로 그렇네요. 기업이 잘 자란다라는 의미에서 자람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를 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반도체를 가장 중점으로 좀 두고 있는 회사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뭐 통신 3사부터 시작해서 뭐 북미 통신사까지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자율주행이든 이런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엔 필요한 게 이제 통신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사실 이 통신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지연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이전 트럼프 이전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때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5G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맞닥뜨려지고 하다 보면서 이제 투자가 많이 좀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무너졌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투자가 다시 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람 테크놀로지도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실 자람 테크놀로지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뉴로모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뉴로모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실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 다시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 적자에서 이제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분기 기준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000% 이렇게 쌓아둘 정도로 굉장히 이 재무 상태가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 뉴로모픽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붙었었는데 그러면서 1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승분은 대부분 다 반납하고 지금 3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부담은 없다. 그래서 사실상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흑자로 좀 전환을 해주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것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게다가 얼마 전에 또 350억 규모의 자금 조달에 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뭐 제약바이오가 강하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 섹터도 제법 강하게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결국엔 이 큰 세 개의 섹터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한번 수급이 붙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사실 소폭 좀 조정을 보여주면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 33,500원에서 34,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닥을 한번 잠깐 다졌었던 한 4만 원 가격대 정도로 매물이 좀 쌓여있는 가격대로 한번 잡아봤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으로 이제 이 라운드 가격대가 좀 깨지는 가격대에서 손절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해서 훈풍 불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납하고 있는 바닥권 진입이기 때문에 좀 싸다, 이런 메리트도 있네요. 33,500원에 34,000원 매수가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3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또 우리 강호지 전문가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상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아주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크게 올라서 2600선에 안착하나 했지만 또 미끄러지더니 현재 2600포인트 근방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강세 흐름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죠. 현재 75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SK온이 10월부터 북미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죠.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화재 위험성은 낮아서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이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색을 강하게 켜주고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 한농화성 19% 오르면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마티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올랐었는데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8% 넘게 올라가면서 9,000원 뛰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3% 넘게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4% 넘게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이었지만 양전 후에 분노의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도 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에도 전력주 흐름이 참 좋은데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설비 투자 이슈로 전체적으로 전력주들 사이에서 큰 훈풍이 불었었죠. 오늘의 경우는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까지 다시 되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는 전선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10시 이후로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2% 강세, 그리고 LS 에코에너지의 경우도 오늘 11시 이후부터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쭉쭉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름세 보이면서 2% 강세 흐름 탔고요. 재룡전기도 3% 뛰면서 현재 1,900원 올랐습니다. 플러스권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역시도 1% 강세 탄력 받으면서 120원 뛴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흐름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후장의 투자 전략까지도 짚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매물이 나왔고 그 매도세를 일정 부분 축소시키면서 장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는 그렇게 큰 매도가 장 초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종가로 갈수록 미국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좀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점. 외국인이 오늘도 지금 이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4일 연속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최근 들어서 계속 있었던 거니까 이 부분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관과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를 비교적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데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요.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사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이거든요. 약보합권이지만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이 이유가 2차 전지와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도 2차 전지 소재주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 좀 더 비중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사실 이 흐름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SK 하이닉스는 플러스 지금 상태 정도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또 상승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더 하락하면 PBR이 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라도 매수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고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에 대한 바닥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5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의 움직임, 마이크론 반도체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좋아야 되고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그보다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전망치도 나쁘진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지수의 본격적인 반등은 반도체에 대한 확인,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마이크론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중심으로 오후장에 좀 대안책을 채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뭐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SK 하이닉스인데 반도체 얘기는 좀 전에 많이 드렸으니까요. 이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는 사실 좀 약세인데 그 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이 순환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순환매에 자주 등장하면서 자주 상승을 하는 게 헬스케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뭐 밸류업 관련된 뭐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이 바꿔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좀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릴 삼성중공업도 오늘 한 3% 가까운 2.82%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상당히 선방을 했죠. 사실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우려를 했던 게 이 파업 이슈였는데 노사 협의체 체제로 인해서 파업 이슈를 방어하면서 이 가장 컸던 우려감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과 해양 쪽에 집중을 하는데 조선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선 그러니까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해양 쪽으로 가면 VLGC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선과 해양 쪽을 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단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26년까지 수주풀이 가득 찼습니다. 26년까지는 충분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온다라는 점. 그러면 수주 잔고가 우선 수주가 꽉 차 있으면 이 좋은 물건 선별해서 받게 되겠죠. 수주 잔고의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또 플러스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려감은 해소가 됐어요. 이 노사 협의체 체제로 인해서 파업 이슈 해소가 됐고요. 조선주들 사실은 하반기에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우려감들을 계속적으로 좀 감소시키고 있죠. 3분기 실적 나오니까 사실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3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구체화가 되면서 좋은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몇몇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인데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하반기에 주가의 반등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 트렌드가 순환매입니다. 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을 하고 반도체 확실히 좋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의 이런 말처럼 겨울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따뜻한 봄과 같은 그런 날씨를 보여줄 수 있다.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도 같이 올라갈 텐데 반도체에 대한 확실한 반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삼성중공업, 조선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오늘 특징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6년 BPS가 6,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정 멀티플이 한 PBR 3배 정도이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는 이보다 훨씬 더 아래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9,500원 정도 바닥 찍고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올라갔다. 최근 들어서 한 10% 정도 올라갔다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뭐 오늘까지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려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려감 해소가 됐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 수익률을 20% 이상을 잡고 이 계획을 세우고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외국 기관이 평균적으로 10,000원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도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전 고점이 12,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 정도에 샀다 그래도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크게 좀 부담 없이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특징주로 삼성중공업 뽑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발목을 붙잡았었던 우려감들도 많이 해소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건우의 리포트 길건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그 리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별을 해서 이런 리포트는 개인적으로 몇 점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오늘은 리포트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조선과 바이오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리포트는 조선이고요. 조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 제 개인적인 점수를 또 0점부터 100점까지 해가지고 한번 매겨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점수는 85점입니다. 네. 왜 85점이냐 하면 최근에 사실은 조선주 관련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26년도 일감은 거의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리포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주목해야 될 건 27년, 28년에 주목하자. 이렇게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26년 실적까지는 충분히 다 쌓여 있지만 그 다음에 대한 고민들을 27년, 28년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조선주들이 수주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선주에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면 수주했다라고 해서 바로 실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주하고 설계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납품하고 뭔가를 하기까지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기존에 있던 것들 27년 인도분에 대해서는요. 26년도부터 실적 반영될 거고요. 현재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1년, 22년 수주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 조금 발췌를 해둔 게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최근 조선 5개사의 ROE 추정치는 27년, 28년 인도 슬롯에 대한 영업이 마무리되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27년도, 28년 수주를 얼마나 받고 뉴스에 얼마나 뜨는지를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보면요. 최근에 조선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 아래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수익 선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가스사업 발주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발주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산업인
조선업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요약 정리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볼 때는 최근에 수주 환경이나 주변 환경들을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금리 인하 시기가 겹쳐지다 보니까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또 요약해 놓은 거 한번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기존에 그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이클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도 것까지 FLNG라고 하는 해양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이제 수주가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제가 방금 전에 잠깐 금리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금리 하락이 되면은 사실은 해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뭐 하반기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또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 뉴스들도 계속 뜰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당일 수주 뉴스 뜨면 해당 기업들은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수선 관련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들이 가장 큰 게 우리나라 KDDX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FFX4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그 MRO 관련해서 수주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데서밖에 주가 상승 포인트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이제 특수선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조선 섹터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월에도 하나오션이 미 해군 7함대 보급선 MRO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MRO를 수주했다는 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함대, 3함대, 4함대의 수주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함대 MRO 수주감까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쳤냐라는 것들도 저희가 한번 찝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조선사 1위 2인 조선사가 흡수합병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흡수합병을 해서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1위 선사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조금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 환경을 보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반도체는 팔고 있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글로벌 조선사 1위인 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위협적이지 않냐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조선소가 캐파 확장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차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사실은 조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죠. 올해랑 내년 전망치 중에는 1,200원대까지 돌입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출 산업인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익성 훼손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신조선가 저희가 신조선가 관련된 그래프들은 꾸준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조선가 자체가 굉장히 끝까지 우상향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고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환율 하락에 대한 거는 공급자 우위에 있다 보면 사실은 판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그래, 조선 섹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걸 담아야 될까라는 게 사실은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조선 섹터 중에서 많은 조선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2천억이 넘어가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1,500%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을 되는 구간이고요. 21년, 22년, 23년 올해까지도 꾸준하게 실적 베이스를 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훼손될 건 없다라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조선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는 조금 미미합니다. 근데 앞에서 해양 플랜트 집어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내년 해양 플랜트 기대감도 가지고 간다라는 거. 마지막에 또 MRO 얘기했죠. 해군 7함대 MRO 수주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조선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는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제목은 이겁니다. 바이오 보안법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인데 제 점수는요. 80점입니다.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바이오 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저희가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인 거냐도 조금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포인트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80점 점수 한번 드렸고요. 안에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씩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 보안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것들도 저희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되는데 좌측은 하원이고요. 우측은 상원입니다. 하원에서 표결이 겹쳐서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 아직 나머지 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항상 비슷한 것들을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게 동일하게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아마 상원 표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대통령 서명을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아직까지 예정 일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게 넘겨줄 수 없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 23년도에 매출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170억 위안 정도 했고요. 순이익은 36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700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47.3%가 북미 지역,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CDO, CRO, CMO, CDMO 모든 걸 하는 기업인데 대부분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조금 집중이 돼 있어요. 절반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갇혀있던 어찌됐건 모든 것들 중국에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시바이오가 23년 기준에서 그 CDO 프로젝트만 거의 600건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때까지 누적으로 전체를 따졌을 때가 1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시바이오가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리포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DO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해서요.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주와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납품 것들을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요. 우상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79%가 중국 기반 CDMO, CMO에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4% 정도는 전임상과 임상 서비스를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조금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러면 CDO, CRO, CMO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CDO 같은 경우에는요. CMO가 나왔는데 CDO는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CMO는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DO는요. 위탁 연구 개발.
그다음에 CRO는요, 위탁 임상 실험. 그다음에 CDMO라는 거 요새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CDMO는 공동으로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기도 하지만 CDMO, 그다음에 최근 들어선 CRO에서도 거의 10% 가까운 매출 비중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리가캠 바이오라는 회사를 보시면 ADC라는 것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DC라는 게 정확히 따지면은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개발을 굉장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수주 실적이 저는 조금 많이 쌓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에 그 캐파 현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4월이 되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공장이 상업화가 완료가 됩니다. 이게 모두 완료가 되면요, 기존의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모두 합쳐서 캐파가 78만 4천 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금리 인하기에 투자는 많이 할 거고, ADC 개발 붐이 불어오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때리기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점유율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자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설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부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생물보안법.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셀온 뉴스가 대통령 서명 이후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시고요. 다만 앞으로 CRO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5공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실적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는 한 1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130만 원 간다, 이거보다는 길게 조금 보시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의 맛을 찾아보는 주식랭 메인 디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맞다이쇼 시간이 될 텐데, 화끈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 종목들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각 전문가님들이 하나하나 종목을 얘기해 주실 거고요. 가격 전략이 공개되는 종목은 단 하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맞다이쇼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님, 영앤리서치의 최진혁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저희가 개편을 하고 첫 코너입니다. 두 분이 또 첫 출연자로 나오셨는데 각오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맞다이쇼, 이 메인 디시의 코너인데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우선은 뭐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게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시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움되는 종목만 이야기하겠다. 이슬이 팀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질 수 없잖아요. 최진욱 본부장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일단 저는 뭐 이슬이 팀장님보다 또 조금 더 절묘하고 퀄리티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네. 상반기 대비 일단은 뭐 하반기 지금 포트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반도체가 상반기 때 좀 줄을 잃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가 또 워낙 조정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단기나 중기, 장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하면 알수록 성공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절묘한 종목들을 좀 많이 주실지 최진욱 본부장님 좀 기대되는데 두 분의 단기적 기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기 종목 보기 전에 단기적인 기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기준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일주일에서 한 2주? 여기 우리 이슬이 팀장님께서? 저는 2주에서 정말 길면 한 달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다? 네. 나의 단기는 2주에서 한 달까지, 우리 본부장님은 일주일에서 2주까지 기준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요. 단기 종목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종목 그러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먼저 이슬이 팀장님은 위고비 국내 상륙 직접 수혜주인 블루엠텍, 그리고 본부장님은요 전력기기내 최선호주입니다. 일진전기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위고비냐 전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되실 것 같은데 단기로 다 하나씩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슬이 팀장님, 왜 이 종목을 또 블루엠텍 들고 오셨을지 포인트 들어봐야죠.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이제 사실 수급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수급이다. 네, 결국에 이제 수급과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약하고 부진하더라도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단연코 저는 지금 바이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기대감들이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또 이제 금리 인하의 최대 이제 수혜주가 저는 또 이제 바이오주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이제 연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달 중순에 바로 위고비가 이제 또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에 10월 달부터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약 치료제 관련주들도 있고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의약품계의 쿠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의약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로 쿠팡처럼 뭐 근거리 배송을 당일에 해준다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지금 도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안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병원 의원들이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블루펑코리아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80% 이상의 병원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의약품 배송 플랫폼에 있어서는 가장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벤티지비랩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블루엠텍을 가장 크게 이제 선호주로 꼽는 이유가 사실 이제 신약 쪽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게 되면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시장은 커지고 있고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약 기업들끼리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한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약 관련주들 쪽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로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히 블루엠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가 많은 의약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위고비가 정말로 상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최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주에서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진출이 블루엠텍의 실적을 좀 저조한 실적을 좀 뭔가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뭐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뭐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위고비지만 네. 또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독감의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위고비 뭐 그리고 싹센다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게 3분기부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유럽에 대한 진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의약품 판매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버원은 수급 매력이 진짜 좋다 이거고요. 뭐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뭐 이거 안 사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블루엠텍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10월에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되면은 일단 비만 치료제 쪽에 모멘텀이 조금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쪽의 투심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가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다시금 위고비의 좀 모멘텀에 얹혀져서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블루엠텍의 지금 거리량도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 쪽은 하반 경직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샤페론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토피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국내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독점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아토피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점유율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기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재료가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뭐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을 매수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중기나 장기 쪽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다만 이슬이 대표님, 이슬이 팀장이 가지고 오신 것처럼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과 또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블루엠텍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샤페론이 그래도 조금은 더 추세 힘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엠텍보다 샤페론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샤페론도 네. 또 오늘 샤페론이 또 윗골이 달았지만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좋은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요. 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런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상용할 수 있는 단계는 또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용하는 것을 오히려 팔고 있는 블루엠텍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볼 때는 뭐 샤페론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신약을 한번 개발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유한양행처럼 갈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저는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추가적인 뭐 비만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블루엠텍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샤페론은 중장기로 보는 거지 단기는 블루엠텍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몫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이 또 일진전기 전략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로 본다고요? 저는 일단 과도하게 낙폭이 나왔고요. 과도하게 낙폭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바닥을 잡고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일부 지금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기에는 다소 좀 미비한 거래량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이크론이 지금 첫 타자의 수치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저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상회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상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도 과도하게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단기적인 투심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랑 전력 쪽에 좀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1주 내에서 한 2주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좀 단기적인 수급이 펌핑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블랙록이랑 MS 쪽에서도 AI 펀드를 조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업황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빗대어 봤을 때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줄 겁니다. 변압기 수요가 증가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진전기가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약 한 700억 원 규모의 지금 공장을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장은 전부 다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일단은 시험 가동을 시작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선 쪽의 매출을 거의 70%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일진전기에 대한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단 단기적인 슈팅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일단 낙폭은 좀 빠져서 과도한 낙폭이 나왔고 조정이 좀 나온다면 전력도 나쁘지 않다. 차트적인 측면도 괜찮고 AI 펀드도 조성됐기 때문에 다시 봐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 무서운데요. 그래도 무서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블루엠텍 한 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부장님 조금 더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왜 그런 심리가 들어오냐면은 최근 반도체 쪽이 공포스럽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공포스럽게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이 바닥인가 싶다가도 계속 또 빠지고 바닥인가 싶다가도 계속 빠지고 하니까 이제는 섣불리 매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손바뀜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기업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반대로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거나 메이저들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을 때 당시에 바닥이 굉장히 좀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해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진전기 역시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매도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매도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더북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볼륨이 크게 증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볼륨이 크게 증가를 안 해준다는 것은 일부 지금 나올 만한 매도세가 대부분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관망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익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진전기같이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라인에 충분히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앞전에 블루엠텍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좀 노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급격하게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단기 이평이랑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이격을 축소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눌림목에서 좀 노려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 지금 이평들이 이격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격을 붙여준다는 것은 고가권까지 리테스트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진전기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포감에 이럴 때 사는 거다 얘기는 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두 분이 또 이렇게 종목을 봤다면 이제는 중장기 가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중장기 종목입니다. 살펴보시죠. 이슬이 또 팀장님께서는 한국우주, 그리고 또 최진욱 본부장님은 현대차, 차차차 얘기해 주셨는데, 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우주 항공 쪽이냐 아니면 차를 타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건데, 이것 좀 사실은 저는 고민돼요. 둘 다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주 항공, 한국항공 우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거 타고 갈까요? 네, 한번 가봐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방산 쪽이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안 났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쵸. 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눌린 상태에서 또 호재
최근에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못 갔던 이유가 이제 2차적으로 상승할 만한 뭔가의 좀 재료가 부족하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LIG 넥슨에서 지금 이제 천궁2에 대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죠, 이라크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방산업에 어떠한 적극적인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피크아웃 우려도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서 우리 이제 방산 관련해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라크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쪽에 대한 저변 확대도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우리 K방산이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기술력을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항상 미국 대선 시기 때 이 방산 관련주들이 항상 시장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방어주 개념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좀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 이제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신규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에 기존 방산 3사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과대낙폭을 좀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국항공우주를 좀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형 3사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지금 주가 상승폭이 평균 150%에서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 저점 대비 한 30%에서 40% 밖에 이제 상승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밸류적인 부담도 좀 적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진짜 신규 관점에서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저점에서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LIG 넥슨 총목 이슈도 있고 방산업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근데 좀 많이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후발로 본 게 아마 한국항공우주가 아닌가, 또 이런 방어주 개념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방어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소외됐던 차라리 현대차 보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건지, 최진영 본부장님 어떤 의미예요? 일단 저는 현대차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사실상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쵸. 많이 부재하면서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는 기업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업황이 지금 부진하다, 뭐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종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안정성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견조한 하이브리드 차종 수요가 증가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오히려 뭐 크게 증가해 주는 모습들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된 상황이죠. 일단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차량에 대한 구매 수요도 증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할부 금융을 찍기 때문에 당연히 할부 금융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동차 구매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되시고,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역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장기적으로만 놓고 본다 해도 계속해서 이슈 플레이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 업황이 또 돌아선다고 하게 되면은 완성차 업계들의 수요도 수급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반 경직보다 상방으로 올려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하반기 때는 충분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 가자. 왜냐면 너무 또 수급적으로 소외됐고 바닥도 있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위쪽으로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반반이에요. 현대차, 뭐 방산 반반인데 장기 종목으로 여러분들 진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좋아하실지 좀 궁금해서요. 두 분의 시각으로 장기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럼 만나볼게요. 자,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슬이 팀장님, SK 하이닉스 하락해요. 롱 포지션 관점이 유효합니다. 이랬을 때 최진욱 본부장님은 YC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HBM 하면은 요거 살펴봐야죠. YC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야, YC, SK 하이닉스 그거네요. 그냥 반도체 안에서 형님이냐 아니면 동생이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생과 형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슬이 팀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그래도 형님은 형님입니까? 네, 대장은 계속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하이닉스는 대형주라기에는 사실상 뭐 수급 한 번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제 3~4% 이상 또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HBM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독보적인 좀 위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흔들릴 만한 이제 어떠한 요소들은 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락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갑자기 이제 54% 이상을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직전 분기만 해도 초호황기였죠. 근데 이게 한 분기만에 갑자기 뭐 침체 수준으로 간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약간의 어떠한 그런 뭔가 모건 스탠리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 이전에 이제 매도를 한 100만 주 넘게 이제 했다라는 이제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리포트를 내고 나서 저가에서 살려는 이런 좀 의도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을 때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안 좋을 때는 뭐 매수 리포트가 나오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리포트 반대로 조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54%까지 하향이 되려면 결국에 이제 HBM 산업이 완전히 침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침체가 됐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AI 사이클은 계속해서 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연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HBM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둔화는 될 수 있어도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54%까지 하향이 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긴 호흡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모아가시기에 좀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SK 하이닉스를 차라리 저가 메리트를 좀 봐야 된다. 장기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형님 봤으면 봐야죠. 와이리 아노르노 YC입니다. 지금 HBM 하면은 또 바로 여기 넘버원이 YC인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왜 요구 종목을 또 장기로 얘기하셨어요? 일단 저는 딱 하나예요. HBM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 장비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형도 많이 빠졌고 동생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든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형이 조금 더 많이 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형이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고가 랠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이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나중에는 좀 탄력을 더욱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YC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엘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HBM 쪽에 대한 탑재량 수요도 당연히 증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YC의 고속 메모리 테스트 검사 장비의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미 이 고속 메모리 테스트 기술력 쪽에서는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내 쪽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YC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 없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수익 받을 거는 낙수효과 보는 YC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종목 쭉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열린 결말로 여러분들이 원픽 종목을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래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